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2010선까지 회복한 흐름이고요. 아울린 코스닥 지수도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54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 뵙고 또 오후에도 뵙네요. 자, 오늘 대표님이 짚어주신 현 시장 키포인트부터 좀 살펴봐 주실까요? 먼저 지금 현재 상황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밤 그리고 어제 낮이었죠. 중국을 비롯한 미국까지 그 G2 국가들에 있어서의 그 제조업 부분, 호조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 글로벌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 아무래도 원화 강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 일단 좀 양날의 칼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과연 좋은 점과 나쁜 점 어느 쪽으로 투자 심리가 쏠릴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아무래도 그 다음 주 화요일 이제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요. 2분기 기업 실적들 결국에는 그 기업들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키포인트로 G2 제조업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PMI 지표 계속해서 이제 좋은 50포인트 넘어서는 그런 상황 몇 달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PMI 미국의 이제 그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계속해서 55포인트를 넘어서는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 일단은요. 결국은 그 조정 양상 미국 시장에서의 그 조정 양상 부분을 다소간 좀 불식시키는 시장 내 안도감을 주는 경제 지표의 호조 내지 확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유동성을 우리나라로 다시금 유입시키게 되는 촉발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한 가지가 있겠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이제 좀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역시 지금 시장의 한편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 경기 확장세가 지속이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2.1%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2.0% 좀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이 조금은 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 여전히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좀 이제 긴 호흡에서 시장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끊어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화 강세 수출주 부담이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정말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주들이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이 특히 좀 그런 것 같은데 내용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김동현 앵커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 환율 원화 1,010원대 지금 깨져 있는 그런 상황. 결국 세 자리대까지 900원대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원화 강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화의 강세 부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원화의 강세 부분과 제조업 부분에서 바라보는 원화의 강세
이 부분은 좀 다른 면에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 원화의 강세가 금융시장 면에서 본다면 원화의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 외국인을 비롯한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제조업 입장에서 본다면 수출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선 아마 요즘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요, 일단 유동성, 미국을 비롯한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유로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을 계속 풀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유동성이 지금 우리나라로 사실은 풍부하게 들어오질 않은 것에 대한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화의 강세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수출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담은 좀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요,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유동성 유입 속에서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자동차, 우리 김정환 의원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다소간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는 자동차 업종은 다소간 좀 중립적인 견지에서 바라보고 싶고요. 오히려 수출 쪽은 전체적인 G2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유동성의 그 차별적인 유입은 분명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유리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주들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설주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한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예, 말씀드린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지금 건설주 계속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건설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업종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잊혀진 종목 내지는 잊혀진 업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의 하락이 야기가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수급도 오히려 지금 비어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지금 없는 상황. 여기서 만약에 2분기, 3분기 실적 관련된 이제 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들이 나타나주고 아니면 흑자 부분에 확대 부분이 나타나만 준다라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적 관련 모멘텀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항상 모멘텀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실적 관련된 모멘텀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건설업종 잊혀진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업종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 가격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 한편으로 좀 비워있는 것이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좀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좀 갖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유동성이 계속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풍부한 유동성의 차별화가 분명히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이 부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유동성과 실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만한 업종 내지는 종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 꼭 좀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시장 내 가장 종목 부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니 해도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가 넘는 그런 급등 상황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 커진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쪽 기억을 하시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그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SK 하이닉스 그 한 종목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실적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7월 8일 아침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서 이제 그 삼성전자 사실상 실적 시장 내 노이즈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7.5조에서 8조 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기대 부분을 만족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꼭 챙기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된 소재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건설주 계속 어떤 그 관심 가지시면서 일단은 좀 수익률 짧게 잡으시고 암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속 끊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1011원으로 어제보다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수원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0전이 상승한 1011원 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1009원 2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오전 장중에 1009원대와 1010원대 사이를 오가면서 움직였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09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1010원이 붕괴된 것은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위험 선호도가 증가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영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파운드화의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나 또 전월치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만 위험 선호도를 감소시키기보다는 미 연준이 조기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희석시키는 재료로 작용했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 선호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뉴욕 증시의 급등까지 이어졌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위험 선호도 증가 시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달러화 대비 엔화의 약세와 위험 통화들의 강세 패턴이 등장했고요. 이러한 위험 통화들의 강세를 반영해서 원화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 여교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전일 서울시장 종가 대비 30전이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것은 글로벌 위험 선호도 증가를 반영해 해외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인 것을 고려하면 하락폭이 매우 작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당국의 개입이 여교액 시장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1010원이 붕괴된 것은 그만큼 여교액 시장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환율이 1010원으로의 그 회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당국의 1010원 방어를 위한 의지 또한 매우 강하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 당국이 개입이 나서면서 일방적 쏠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서울시장에서의 일방적 쏠림이라고 보기에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약세와 위험통화 강세 패턴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달러원 역시 이러한 대세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호주 중앙은행의 성명서가 예상보다 덜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드러나면서 호주 달러는 올해 안에 미 달러와 대비 등가 수준으로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화와 호주 달러 사이의 상관관계가 0.8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입장이 매파적인 입장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달러원의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종가 기준으로 1010원이 지켜질지 여부를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1010원이 하향 돌파된다면 1005원과 1000원까지 5원 단위로 심리적인 지지선이 형성되면서 완만한 하락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조선주가 하반기 수주 기대감과 또 1, 2분기 실적 우려 등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조선주의 정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타이틀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종목의 바닥권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의 순환매는 조선주다. 조선주 지금 전반적인 종목들 다 3에서 5%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면서 그 바닥에 대한 확인 작업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조선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을 통해서 차트를 잠깐 열어놨는데요. 사실 이제 그 조선주가 작년 그 7월 달이죠. 6월 말 정도에 저점을 찍고요. 10월 한 18일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상승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외국계 펀드들이 집중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그 펀드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올라왔던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형주 펀드 편입만 되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올라왔던 게 하나의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조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연말 연초에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갖고서 이제 그 주가가 올라왔던 상승 배경이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끊임없이 이제 하락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약 8개월 동안 좀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럼 대체 조선주가 왜 하락했냐, 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하락했냐, 그리고 출발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냐라고 본다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드렸던 얘기가, 우리나라가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의 질은 나쁘지 않았는데 내용이 안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그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그 실적이 역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결국 이제 그 실적이 그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서는 과거에 저가 수주를 받았던 배를 밀어내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수주에 대한 원래 이제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수주가 이어질 걸로 일단 봤다가 수주가 지연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까지 맞물리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외국계 펀드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매수 공백이 세우는 자리에서 매물 압박으로 되면서 수급이 굉장히 악화됐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조선주의 하락의 배경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러한 흐름들은 거의 이제 거의 그 막바지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선주가 큰 흐름에서는 올라왔던 이유와 하락했던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진행됐던 거고, 최근에 조금 더 과도하게 빠진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이 좀 엉키면서 추가적인 하락폭이 좀 나타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강하게 올라와서 이제는 그럼 뭐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바닥권의 순환매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선주가 또 하반기 수주 기대감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이런 반등하는 계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대부분 이제 조선주들의 대부분 이제 주력 선사들은 대부분 이제 유럽 쪽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금융위기 때 조선주가 좀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금융위기가 좀 해소가 되면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뭐 조선주를 갖다 중국 관련주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럽 관련주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결국 절대적인 선사의 그 수주량이나 선박의 발주량 기준으로 보면은 유럽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유럽 쪽의 변화를 하나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ECB의 금리 인하 내지는 장기적인 어떤 그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들은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제 일본 정도를 지금 압축을 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일본이 더 이상 뭐 이제 유동성을 푼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은 유동성을 축소하지는 않지만 유동성을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지금 전혀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내년 정도에서는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안이 나오고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주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일한 주체가 ECB죠. 그래서 ECB가 지금 금리 인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선박이라는 것은 만드는데 뭐 바로바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보통 뭐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지원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국내 건설 같은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개념에서의 선박을 만드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금융에 대한 지원이 따라가는데, 이걸 갖다 이제 선박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박금융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또 한 가지 나타났던 게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조선주가 움직일 때 조선주가 움직였던 부분에서 조선 3사가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현대 미포조선이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뭐냐면 배가 너무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 유지 비용이 드는 것보다는 거꾸로 새로운 배를 만드는 게 빠르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3대 해운사가 동맹체를 결성하려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3대 해운사라고 하는 것은 덴마크의 머스크, 그리고 스위스의 MSC, 그리고 프랑스의 CMA,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해운사 동맹체를 결성하자고 그래가지고 현대상선이나 몇 군데가 이제 동맹체를 결성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실질적인 면에서
동맹체 결성이 무산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안에서 비용을 줄여서 경제적인 비용 조달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동맹체 결성이 무산됐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의 회사들이 예정돼 있던 선박 발주를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박 발주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좀 나타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하반기에 이제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이제 해석이 좀 다양한데요. 일단은 단순하게 지금 수치로만 지금 봤었을 때는 선박 발주나 기타 등등에서는 13년도 4분기가 수주량 기준으로는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거의 200억 불까지 나왔었죠. 그랬다가 이제 그 1, 4분기에 좀 감소하고 있고 2, 4분기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번 이제 2분기 정도에는 선박 발주가 그 전통적으로 이제 조선주가 가장 업황이 안 좋았던 2011년도의 그 수준 한 분기별로 한 50억 불 정도의 수준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제 수주의 그 바닥은 확인한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주가 지연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수주가 다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분명히 수주량은 2분기보다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요. 작년 말과 같은 그런 강한 어떤 수주량이 나올 수 있냐가 조선주의 반등의 어떤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수주에 대한 본격적인 회복 그리고 수주에 대한 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 3사의 현황을 한번 좀 점검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주 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발주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체크해 봐 주시죠. 지금 이제 뭐 그거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복잡하고요. 그건 네. 따로 한번 준비를 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네. 지금 일단 조선주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주의 어떤 질이나 양은 분명히 이제 그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해양 플랜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가선 뭐 LNG선 관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발주는 추가적으로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상승은 반드시 반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연속성에 대한 신뢰성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 3사 같은 경우 지금은 환율 여건도 좀 불리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안 좋긴 하지만 결국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는 과정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조선 업황 자체가 좋아서 오늘 올라온 게 아니라 순환매의 연장선상에서 내일은 또 다른 업종이 또 돌 거니까 조선주도 바닥을 찍는 의미에서 오늘 순환매가 돌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조선 업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시 20분 남원우의 특징주 Y 시간입니다. 그날 특징 있는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께 왜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와 함께 밸류밴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내재 가치, 실적 가치를 주가로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느덧 이제 2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소멸 효과는 어제 딱 하루면 끝났네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해 드렸던 부분은 유럽의 유동성 고강이 결국 유럽계 자금들의 주식 시장으로의 회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말씀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유럽계 자금들이 사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라고 그랬습니까? 미국계 자금들은 자기의 성향상 중장기적 인투자를 잘 하고 미국과 관련된 기업의 분석에 능하기 때문에 IT, 자동차, 방어주 중심으로 중장기적 포트를 구성하는 데 반해서 유럽계 자금은 선물과 옵션, 파생 상품을 이용한 다음에 지수, 시장 전체를 상승시키거나 하락 또는 경기 민감주를 가지고 급속도의 강세를 보인 다음에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일련의 흐름들을 많이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들이 들어오면 어느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소재 산업재군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랬었는데 소재 산업재군들이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모습이 지난주 포착되었다가 오늘 드디어 하나의 업종이 튕겨져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죠? 예, 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요. 모처럼 만에 현대중공업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나무노의 Y가 시작된 이후에 현대중공업을 처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조선업황 그리고 어디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일단 악재 해소 단계에서의 상선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상선 시대가 오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면서 3분기 항선에 대한 기대치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이 상승은 단순히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선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동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오늘 조선업종을 좀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수급 동향 좀 체크해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작년 10월 달에 27만원대부터 현재까지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7만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재밌는 사실은요. 17만원 하던 주가가 28만원까지 갔다는 거죠. 17만원 주가가 현대중공업 같이 이렇게 큰 기업의 주가가요. 80% 올라가는데 4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뭐죠? 경기 민감주의 특징이죠. 그 이후에 7개월 동안 유럽계 자금들이 빠져나갔다 그랬죠? 그 7개월 동안 빠져나가는 동안에 주가는 끊임없이 떨어져서 다시 17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까지 이제 나타났던 상황인데요. 반면 이제 최근에는요, 6월 초에 들어서는 이제 18만원대 딱 오니까요, 상황이 좀 달라져요. 어떤 상황이 달라지냐면, 증권사가 급격히 매수를 했습니다. 증권사가 급격히 매수 전환이 하는데 점진적인 매수 전환이 아니고요. 막 쓸어 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뭔가가 애널리스트 통해서 일정 부분 체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증권사가 먼저 선행적으로 매수 전환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올 가능성의 어떤 첫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몇 가지 보면은 현대중공업 입장입니다. 일단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이제 말레이시아에 7억 달러 규모의 이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LNG상 같은 경우에도 한 2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현대미포조선요.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중형주급에서 또 한 2억 달러 정도의 선박을 또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요, 1, 4분기, 2, 4분기 털어가지고 수주가요, 기대치의 한 35%밖에 채우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발주가 나온 세계 글로벌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데 이 조선산업은 미국과 밀접한 것이 아니라 유럽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유럽의 경기가 계속적으로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요. BDI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올해 지금 최근까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800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넘게 나와버렸어요. 그 정도로 심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800포인트 근방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유럽의 유동성이 보강이 되면서 유럽의 실물 경기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나왔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간에 발주를 한다고 미뤘던 이런 이제 주
고객사들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천천히 해도 값이 더 떨어지겠지. 지금 빨리 한 필요가 별로 없겠지. 왜냐면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면 빨리 안 하면 자기들이 인도받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늦춰지겠죠. 그런데 수주 잔고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미뤄왔는데 지금 유럽의 유동성이 보강이 되고 이제부터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과정에서는 수주가 이제부터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지금부터 수주가 늘어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럼 빨리 한 군데서 먼저 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수주가 늘어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발주를 넣어도 상당한 기간 뒤에 받을 수밖에 인수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의 수주는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천천히 늘어났다가 천천히 줄어드는 이런 게 아닙니다. 뻥 하면 순간적으로 타다탁 너도 나도 야 나도 수주다 막 하고 달려가야 되고 안 해 하면 전부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억 달러 규모의 해양 플랜트와 그리고 LNG선의 2척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촉발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너도 나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라는 고객사들의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유럽의 경기 부양 정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선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선에 대해서는 역시 유럽의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하겠지만 신흥국들 싱가포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도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LNG 수입국으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선박이 또 발주 나가는. 그거는 유럽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런 상선도 그리고 LNG선도 중동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신흥국에서 새로운 나라들이 LNG를 수입하는 나라들로. 근데 진짜 하나 대박이 될 수 있는 거는 뭐죠? 바로 미국에서 수출되는 셰일가스의 LNG선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이제 3분기, 4분기에 분명히 이제부터 한 17척 정도 나올 것이라는 거죠. 누가? 일본에서 발주를 한단 말이죠. 이런 기대감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미 최바닥권은 턴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의 실적 전망 보면은요, 지난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대선 충당금 5천억 잡았죠. 삼성중공업도 5천억을 잡았습니다. 이 대선 충당금이 뭐죠? 2011년, 12년 전보다 부실저가 수주받았던 대한 마이너스 손실을 갖다가 계속 충당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실적 추정치를 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얼마를 잡느냐는 것은 자기 마음이거든요. 이번에 2천억 또 잡을 수도 있고 3천억 잡을 수도 있고 5천억 또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추정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충당금에 대한 것은 빼버리고 충당금을 빼고 났을 때 이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1분기와는 실적의 편차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당금을 1분기에 각 5천억이라는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충당금을 많이 잡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경기가 좋아지면 충당금을 잡아요. 오히려 이번에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분기 매출은요 1조 3,673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546억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순손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5억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진짜 이 기업을 이제 현대중공업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 지표는 밸류밴드에 있습니다. 밸류밴드 보시겠습니다. 이 밸류밴드를 보시면은 윗단, 저 빨간색에서 내려와가지고 A 지점까지 속절없이 내려왔습니다. 8개월에 걸친 하락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밸류상 최하단 부분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적정 가치는 얼마냐? 내재 가치와 역사적 마켓 밸류에 고려했을 때 적정 주가는요, 한 23만 원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 가격이라 바로 C 포인트죠. C 가격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1분기에 대선 충당금 문제, 그리고 조선업의 수주 잔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문제, 이것 때문에 A까지는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실망에 따른 투심 약화, 그리고 전반적인 수주가 작았던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가가 반응을 했지만 과도하게 반응이 됐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지점까지는 가 있어야 되냐면 B 지점에는 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B 지점까지는 자연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저 B 지점이 얼마냐? 가장 보수적인 가격을 설정을 해도요, 저 B 지점 가격은 21만원 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18만원 선에서 19만원 선 이런 쪽이
가격이라면은요, 아직도 충분히 분명히 매력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들은 이제 단기 바닥은 분명히 터닝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유럽계 자금에 강도 높은 매수가 들어온다면 템포는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오늘 굳이 매수를 안 한다면 내일 장중에 마이너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올 때요. 조정을 줄 때는 이번에는 꼭 분할 매수라도 꼭 잡아보세요. 저라면 충분히 잡으면 1차 21만원, 2차 23만원 정도까지의 기대치를 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분할 매수에 동참해 보십사 하고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 오늘 나머지 Y는요, 특징주 현대중공업을 다뤄봤고요. 본격적으로 소재 산업재군들의 대형주들에 대한 순환매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종목을 엄청나게 정리할 겁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삼성전자를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외국계에서는 7조 초반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7조 후반대가 자주 나옵니다. 평균치 자체가 자꾸 7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분명히 지수가 흔들릴 수도 있는, 최근 들어서 펀드 매니저들을 좀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놀고 있답니다. 네,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힘든 시장, 수익도 많이 안 나고 마땅한 모멘텀도 없고 뉴스거리도 정말 없는 시장, 이런 시장 재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현금 확보 차원에서 여러가지 종목을 정리할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상담까지 같이 해드릴 건데요, 빠르게 해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아시죠? 많이 보내주세요. 자, 바로 수급 100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서울반도체, 두산인프라코어, KT,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3% 이상 올라갑니다. 자, 최근에 게임빌 컴투스, 오늘 컴투스란 게임빌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조금 강한 말이지만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게임빌 컴투스가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게임빌 10%, 컴투스 14% 현재 상승 중입니다. 와, 이건 어쩌자는 거죠? 자, 그런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방송 선상클럽 때 NC소프트를 어제, 그저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수익이 현재 잘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수급은 그런데 게임빌 컴투스의 수급보다는 NC소프트 수급이 훨씬 좋아요. 자, NC소프트 수급 보겠습니다. 금액 56억 외인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 48억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은 어땠죠? 없었어요. 많은 물량, 특히 기간이 없었어요. 이거 상승 분위기의 시작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시장 분위기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게임주들이 가는 이유, 마땅히 시장 살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장에서 보세요. 코스닥의 IT주들이나 대형 IT주들, 하이닉스 빼고서는 여타 나머지 특히 코스닥 IT주들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자, 코스닥에서는 IT 관련주들이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그거를 빼보세요. 그리고 나면 코스닥과 특히 코스닥의 IT 관련 제외하면은 나머지 종목들의 비중 어떻게 되나요? 종목 수. 거기서 살만한 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엔터주 아니에요. 어제 시장 올라가긴 했지만 게임주 가장 눈에 들어오겠죠? 그쵸? 그리고 여타 나머지 몇 가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제약주들이나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시장에 살 게 없으니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광동제약 어제 수익 잘 실현하고 나왔고요. 그렇죠? 이지바이오 쪽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포인트가 잡히는 거죠. 그런 포인트.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그쵸? 제 말 맞죠? 요 포인트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종목은요. 서울반도체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진짜 답답한 시장이다 보니까 낙폭가대에서 IT주 이따 부품, 그러니까 삼성 관련 부품주도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반도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전에 이제 요 포인트 자체가 작년 10월부터 한 그 바닥권 라인인데요. 그 포인트 맞고 상승 주력이 나오고 있는. 서울반도체는 가는데 왜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힘이 없나요? 루멘스. 먼저 대장주 반등을 주는 거겠죠?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주가 흐름 오늘도 굉장히 좋고요. 수급도 좋아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가겠죠? 이제부터 서울반도체 바닥은 확인됐습니다. 조정을 이용하시고 매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자, 두산이프라코어입니다. 이거 제가 관심주로 제시했고요. 수익이 지금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3.9% 급등 중입니다. 수익 정말 좋죠? AS 해드릴 건데요. 조금 있다가 이 종목은요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갑니다. KT입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죠. 오늘 종목 정리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방송 집중해서 보세요. 볼륨 키우시고요. 자, KT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SK텔레콤이 제가 계속 가져가 좋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SK텔레콤은 이유가 뭡니까? 배당 이슈가 있어요. 하지만 KT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2분기 실적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 올라갑니다. 경기 방어 성격까지 같이 띕니다. 삼성전자 실적 정말 최악일 경우 KT 같은 종목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조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게임주, 뭐 이런 방어주들이 움직임 자체가 많이 보여요. 저는 그게 너무 싫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장을 먼저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볼게요. 자, 오늘도 올라갑니다. 정말 좋게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아이폰 6 모멘텀까지 지금 뒤에 있습니다. 네, 든든한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이 자꾸 저를 밀어요. 네, 위로 밀어줍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현재 이제 요 정도 라인까지 올라왔는데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예요. 왜죠? 제가 항상 좀 많이 말씀드리는 이런 이제 추세에 대한 라인을 살펴본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렇죠? 이 라인에서 보자면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상단 부분으로 맞춰보자면 지금은 약간 고점 포인트가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고점 포인트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아직은 좀 갈 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가격은 거의만 2달밖에 없었던 가격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해야 될 거예요? 아니죠.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야 되죠. 하지만 오늘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최소한 21선 깨고 나서 올라갈 때 21선 깼을 때 그때부터 고민을 해봅시다. 당장 매수가 아니라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수급은 좋아서 가져나왔지만 매수 사인은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제가 못 드립니다. 뭐 3만원대도 안 드렸잖아요. 네, 2,000원 올랐습니다. 이거 지금 중요합니까? 위험, 리스크가 훨씬 더 컸던 건데 마땅히 시장에 들어갈 게 없으니까 좀 상승 줬던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종목 상담을요 짧게 해드릴게요. 자, KMW8284님 15,800원입니다. W 15,800원.
자, 여기 바닥 포인트에서 사셨습니다. 그렇죠? 고민 많이 하시고 사신 흔적이 보입니다. 네. 고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저기 통신 부품주죠? 제가 LT 그쪽 부품 뭐 다는 거 그런 거 부품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 보세요. 수급 부분 약간의 기간 매도세가 좀 많이 보이고 오늘장 수급에서 보니까 기타 부분이 좀 매수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밀렸다가 종목 자체 문제가 없으면요. 다시 이 하단까지 갭을 채웁니다. 매수가까지 보통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단 부분 라인이 요 포인트잖아요. 한 18,500원 되는데 이 포인트까지 반등을 줄지는 그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까지 왔을 때 다시 수급 체크해야 됩니다. 매수가까지 온다면 이게 16,000원, 15,800원 막 넘어갈 때 수급이 기관들이 그때 다시 안 들어와 준다. 없어요, 지금은. 그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와 준다. 그러면 다시 빠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갭 메우면서 올라갑니다. 요 포인트까지. 그때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상승적 분위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이요. 요거까지는 보기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보겠습니다. 7811님 21,300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입니다. 계속 빠져요. 그쵸? 네. 큰 흐름에서 볼 때 상승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밀립니다. 제가 항상 추세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때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하지만 수급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조금 매도세가 좀 나옵니다.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이게 좀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투신권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장 수급 있나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네요. 근데 오늘은 투신도 파네요. 연기금 같이 팔고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조금 하락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기간 매도 나오면은 비중을 줄여보자.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엄청나게 뺀다고 했습니다. 긴장 바짝 하시고요. 저를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 파냐? 하지만 삼성전자 실적 확인하고 가는 게 좀 낫다. 현금 확보 제대로 하고 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포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정리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두산인프라코 뺍니다.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손절가 터치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 빼냐면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 정리합니다. 6개 다 팝니다. 2개 빼고 다 팔겠습니다. CJ CGV랑 이지바이오랑 저희 하나 둘 그때 그 2개 가져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이렇게 다 정리해버리냐? 걱정이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 간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생겨버린다. 그러면 지수가 흔들릴 수도 있고, 사실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2분기 삼성전자 탓이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면 다행이고 떨어지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현재 지수 포인트 2011포인트 매도하고 싶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자, 오늘 수급적인 부분 코스피에서 보자면 투신은 다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인들은 매수를 해줍니다. 저는 기간의 흐름에 좀 베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외인들은 그냥 계속적인 매수, 큰 시장을 보는 것 같긴 한데 단기적인 흐름에서 삼성전자의 추이 자체는 분명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확보를 갑자기 이렇게 80%까지 종목 6개를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빼버리는 겁니다. 다 정리하셨다면은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대신에 수익은 많이 안 나셨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손해 안 보고 약간 한 발 물러서서 현금 가지고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간 어지러운 시장, 판가름이 안 되는 시장에서는요, 수익 나고 있을 땐 현금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빠르게 내일 시장에서 판가름 하시고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대로, 방송상 운영하는 대로 쫙 줄이셔가지고, 대형주사 줄이셔가지고 2개 있죠? CJ, CGV를 이지바이오 가져가고 정리하시는, 나중에 다른 것들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CJ, CGV랑 CJ, CGV, 이지바이오는 안 파냐? 자, CJ, CGV는 오늘 시장도 올라가면서요, 일단 수익권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그래도 삼성전자는 별개로
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맞춘 거고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다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어제 종가로 매수도 잘 사인 드렸죠. 10원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실적 자체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모멘텀 자체가 이거 다시 널려 있잖아요. 모멘텀이. 그렇죠? 육계 가격, 돈육 가격 상승 부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요런 포인트를 조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의 그 모멘텀을 받을 때는 이지바이오는 그래도 시장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하니까 그런 포인트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제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제가 갑자기 너무 많은 종목을 좀 정리해드리니까 네 죄송스럽긴 한데 안전하게 제 원칙이 뭡니까? 안전하게 가자. 현금 확보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다시 들어가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죠? 안타까운 것보다 아쉬운 게 낫다. 최근에 로만손이랑 그 다음에 광동제약 수익 많이 내드렸잖아요. 그쵸? 그런 거 또다시 하면 됩니다. 많은 현금 가지고 대응하면 돼요. 여러분 잘 따라주시고 방송 잘 보시고 그리고 방송 못 보신 분들도 내일 너무 놀라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오늘 정말 정리 많이 했는데요.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011선까지 회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549선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